네, 이제 세 번째 클립입니다. 앞서 벌써 20분짜리가 2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쓸데없이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괜찮았던 것 같고, 저희가 처음 하는 거 치고는 네. 생각보다는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 어쨌든, 아니, 아까, 듣긴 들으려나. 제가, 네. 네. 어. 자, 볼게요. 어쨌든, 네. 저희가 이제 앞서 시간에, 처음에 서류가 서류보다는 이제 필기가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를 아주 강조했고, 그리고 필기 점수에서 실제로 한 80점 정도, 굉장히 고득점인데, 그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얘기를 했고요. 거기서 이제 가장 포인트가 결국은 어떻게 하면 점수를 올릴 수 있느냐.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점수가 일단 올라야 되니까요. 거기에 대한 조금 얘기를 하면서 이제 직접적인 문제 풀이까지도 아마 넘어갈 네네.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화면을 뿅. 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네네. 뭐 여기 80점인데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그래요. 그 코레일 점수가 네. 안정적으로 80점이 나올 수 있는 학생은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가산점 포함해서 80점일 텐데 네네. 보통은 75점 정도 수준만 해도 아주 잘하는 거고 굉장히 잘하는 거죠,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렇게까지 가는 건 거의 불가능한데 네네. 이제 이렇게 점수는 합격 컷이니까 이렇게 써드린 거고 네.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사실 코레일의 일반 행정 합격하는 학생은요 네. 거의 NCS 쪽으로는 갈 때까지 가는 친구들이에요. 갈 때까지 갔다. 왜냐면은 전국에서 1등부터 10등까지 뽑히는 거의 그 정도에 들어간 거니까. 네네네.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다른 회사는 충분히 시험 치면 합격할 수 있거든요. 아마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는 저 합격자 중에서도 네. 굉장히 잘하는 친구였죠. 코레일 그렇죠. 합격한 친구 같은 경우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코레일 일반 행정 같은 경우는 2019년 상반기에 저희 학생들 그 오프라인 수강한 학생들 중에 일반 행정 딱 한 명 됐어요. 네. 근데 굉장한 실력자였습니다. 저희가 기억해도. 아, 지금 잘못 딴 사람은 헷갈리는 모양인데. 아, 그래요? 그 친구 진짜 잘하는 친구 아니었어요. 어렵- 그러니까 제가 잘은 헷갈리는 했는데 조용조용하던 친구였어요. 제가... 아마 누군지 모를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코레일의 일반 행정이에요. 수도권에. 아마 지금 얘기하시는 분은 중부권 얘기하시는 거고. 네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결론은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그 친구가 다른 친구보다 훨씬 더 잘하지 않았었다. 오히려 좀 못했는데 이제 그날의 그러니까 왜냐면 저 점수는 네. 운이 없으면은 맞을 수 없는 점수기 때문에. 네네네. 자,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어찌됐든 저 고득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건데 네. 지금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이 어려운 문제 건너뛰는 거는 여기나 여기나 똑같아요. 네네. 그럼 이제 여기서 이 상급인 문제를 원래 10문제 풀었는데 20문제 20분 걸렸고 네. 그럼 이제 15문제 다 풀어야 되잖아요. 이 어려운 네, 문제. 네. 좀 상급의 문제를. 어허. 근데 이게 27분이 걸렸어요. 네. 따지고 보면 10문제 20분이면 15문제는 30분이 걸려야 되는데 네네. 3분이 줄었어요. 3분이. 네. 근데 여기는 몇 분이 줄었어요? 7분이 줄었단 말이에요. 여기 네네. 보면. 근데 왜 그러냐면 네.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어려운 문제는 문제에 대한 방법을 알게 되면 네. 그러니까 문제에 대한 문제 취지랑 솔루션을 알게 되면 빨리 풀 수 있는 건 맞아요. 네. 근데 그 문제가 왜 어려웠나를 따져보면 네. 문제가 낯설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음흠. 근데 그 낯설은 것을 학습을 통해서 이해한다고 해서 네. 그러면 그 다음에 문제를 나올 때 다음 연도에 네. 시험을 치러 다시 들어갔을 때는 네. 출제자가 어려운 문제를 낸다고 하면 네. 그 전년도에 냈던 까다로웠던 문제를 그대로 가져오는 게 아니고 결국은 그 어렵다는 취지인 생소한 문제를 가져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소했기 때문에 어려웠기 때문에 네. 이거는 학습으로 극복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조금 도움은 되겠지만 그렇게 시간이 아주 줄어들진 않습니다. 결국은 상문제는 그렇게 막 비약적으로 공부를 그렇죠.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네. 줄어드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대부분의 학원에서 학생들한테 사기치는 방법이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착각을 하는 방법이에요. 어허. 예를 들어 이 문제를 내가 원래 풀었을 때 3분이 걸렸는데 네. 강사가 이렇게 방법을 알려주면 이게 1분 30초 만에 풀려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이제 1분 30초 만에 풀 수 있는 사람이 됐다고 착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기를 원래 종종 치시지 않으셨나요? 안 치려고 하는데 안 치려고 하는데. 근데 저는 근데 얘기는 해요. 네. 이거는 니네가 착각하지 마라. 네. 네가 이 문제를 알게 됐다고 해서 요 문제랑 비슷한 형태의 문제가 다음에 나오면 네. 이제 이 문제는 더 이상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아. 중하로 넘어가는 문제가 된다. 네네. 결국은 다시 15문제 상위에 해당되는 문제들 어떠냐면 약간 생소하게끔 그렇게 주어질 것이다. 어떤 시험을 보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론은 여기서 시간을 줄이려고 하면은 이게 패가망신한다. 패가망신까지. 패가망신까지는 아니고요. 과했죠. 네. 그러면 이제 결론은 뭐냐면 여기서 시간을 좀 줄여줘야 돼요. 네. 그러네요. 확 줄어드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쉬운 문제들은 약간 어느 정도 익숙하고 유형이 있고 패턴이 있고 나왔던 기출 문제와 비슷하다는 거거든요. 봤을 그러니까 때 이제 딱 익숙한 문제들. 그렇죠. 이제 그런 데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줄일 수 있는 포인트가 많고요. 네. 그 핵심은 저는 뭐라고 보냐면 예측이라고 봅니다. 예측. 오, 글씨를. 더 크게 하고 싶네요. 네. 마우스로, 이 정도면. 뿌듯하다. 제가 보기엔 한 8살 정도는 되는 글씨체인데요? 불을 끄실래요?
떡을 쓸어 아니 죄송. 여덟. 예측을 해야 되는데 네. 예측을 하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네, 화살표도 완벽하고요. 체 네. 그냥 말하면 안 돼요? 체화가 돼야 돼. 체화가 돼요. 거의 이거는 네, 체화가 돼요. 체화를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반복 학습을 해야 돼요. 네네. 그건 지루한 반복. 네. 지루한 반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보통 지루박? 공부한다 그러죠. 아, 네네. 솔직히 우리가 하는 모든 공부는 지루한 반복의 과정을 공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공부를 통해서 체화를 해야 되고 그 체화를 통해서 예측을 할 수 있어야지만이 시간을 빨리 줄일 수 있다. 이게 적성 검사의 핵심입니다. 맞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완전히 동의해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강의를 할 때 기본 과정은 뭐냐면 그 반복, 지루한 반복을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것을 배우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반복할 거냐. 이러이러한 공부들을 반복해서 체화를 시켜라는 그 내용에 대한 거를 알려드리는 거고요. 네. 심화 과정에서 그걸 체화하는 과정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화가 되면 이제 예측이 나올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은 알맹이 없이 그냥 문제만 많이 푼다고 해서 점수 절대 안 오르는 이유는 뭐를 체화해야 될지도 모르고 뭐를 반복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 푸는 것만 계속 하니까 그거 왜 문제 계속 푸는지 아십니까, 학생들이?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렇죠. 열심히는 해야 되는데 네.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쵸. 뭐 다른 걸 그런 거예요. 네. 그럼 뭐예요? 점수 오르겠습니까? 어느 정도 오르지 않을까요? 맞지, 그게 네, 문제. 네. 조금 올라. 안 오르면 모르겠는데 조금 오르니까 아 이거구나 해서 하는 거예요. 네. 자, 결론은 자 그래서 지루한 반복을 해야 되는데 네. 자, 바깥쪽으로 클릭하고. 자 네. 일단 제부분부터 먼저 좀 이거 계속 따라오네. 네,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부분이 글씨. 네. 자 자료 해석을 위주로 먼저 얘기를 해드릴게요. 아, 왜냐면 네. 응용수리는 네. 그 응용수리 자체는 그 조금 수적 감각이 있는 친구들은 금방 끝나요. 네. 금방 그쵸. 끝나는데 자료 해석을 어려워하거든요. 제일 어려워하는 게 수리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수리랑 수리는요. 자원관리 능력. 자 그걸 지금 얘기 드리는 거예요. 너무 싫어요. 저 솔직히 말하면 정말 네. 싫어합니다. 아 수리랑 그거 안 하시잖아요. 저는 뭘 싫다 그래요. 예. 조금만 봐도 가끔 좀 문제 봐달라고 주면은 돌아버리겠어요. 고등부 수학 선생이었어요. 고등부 수학 선생인데 네. 고등부 수학이 안 나와요. 자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봐야 되는데 네. 문제가 있고 표가 있고 선택지가 있습니다. 저기 구석탱이 저거 문제 네. 가로치고 질문 표 선택지. 예, 질문이라는 거 이런 거죠. 옳은 거 고르시오. 옳지 네네. 않은 거 고르시오. 이게 질문이고. 네네. 표는 표가 나오겠죠. 그래프가 나오듯. 그쵸. 선택지는 1번부터 5번까지 또는 보기에서 기억부터 리을까지 설명이 나오고 그 중에 거기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옳은 것 또는 옳지 않은 거 고르시고. 네네. 자 그러면 이제 서강사님 딱 보셨을 때 네. 문제표 선택지 중에 뭐를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일단은 뭐 표가 메인이 아닐까요? 어쨌든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네. 어, 저 일반적인가요? 그렇죠. 일반적이죠. 자 여기다가 별표 3개를 해주셔야 돼요. 아, 3개나? 2개 맞까요? 아니 3개 저쪽 빈 네, 것 쪽에. 예. 거기 작게 할게요. 이제 네네네. 서로 이제 합의를 봐야 되니까. 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네. 표는 계속 바뀌어요. 아. 표 내용 같은 내용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럴 이유도 없고 네, 그쵸. 선택지는 같은 표현들이 반복이 됩니다. 아하. 이거를 PS에서도 아무도 모르고 네. NCS에서도 실제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확실히 없어요. 아무도 모른다고요? 그러면 그렇지. 본인만 알고 있다. 나 진짜 나만 아는 거지. 기가 이렇게 얘기하는 막히네. 사람이 나밖에 없거든. 그럼 이 영상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도 알게 되는 거네요? 얘기하지 말까? 아니 별을 네. 2개 반 쳤기 때문에. 공부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네. 선택지에 나오는 표현들이 주어하고 주어하고 수어가 있어요. 네. 주술구조, 주술이 있어요. 주. 네. 굳이 또 글씨를. 술. 야, 플러스까지 완벽했습니다. 이 형식인가요? 네네. 자, 주어는 표의 내용이 나와요. 네. 주어는 계속 바뀌겠죠. 주어는 예를 들어 네. 뭐의 증가율은 아니요, 그거는 주어라고 얘기하지 않고 네네. 주어는 폐기물 처리량은 량은 일단은 또는 15세에서 64세 인구는 네네. 이런 주어들은 표에 있는 내용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얘는 표의 내용을 그대로 답습하는 그쵸? 뿐이거든요. 등장하는 소재인 거죠? 그러니까 얘로 공부하면 안 돼.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는 대명사 처리해야 돼. 네네. 그러니까 나중에 좀 설명하겠습니다. 네. 수로에 해당되는 표현들 네. 전년 대비 증가율은 누가 높다. 어허. 아니면 비중은 매년 증가한다. 와 같은 이거를 수로 표현해주는 이 수로가 네, 술.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무한 반복. 반복이라는 얘기가 계속 똑같은 게 그러니까 이제 다시 등장한다는 거죠? 쓸 수 있는 어휘 자체가 몇 개 안 돼요. 어느 정도 한에서 이제 그렇죠. 예. 정해져 있다. 그렇죠. 이 주어 때문에 네. 이 선택지에 해당되는 단어들이 여기 선택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네. 뭐 표현이 무궁무진한 걸로 착각을 하시는데 네. 주어를 빼고 수로만 놓고 보면 네. 자, 간단히 정리하면 30개에서 네. 50개. 어. 진짜 상세하게 봐도 100개가 안 돼요. 그래서 30개에서 50개 정도 표현 내에서 계속 나오거든요. 30, 50개면 꽤 많은 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체화를 해야 돼요. 이게 연습을 만약에 해야 되나? 막 10개 이러면 외우면 끝나죠. 암기하면 끝나는데 네네. 30개에서 50개. 그 표현이 길게 봐요. 근데 이거
그러니까 결론은 외우는 게 아니고 체화시킨다. 2, 30개, 50개를 반복을 해야 돼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선택지가 어떤 표현을 하는지 나올 수 있지 알 수 있겠죠. 네네. 그래서 이제 이 선택지에다가 우리 수업하면 형광펜으로 이렇게 다 칠해줘요. 한두 단어 정도를. 네. 그 단어가 뭐냐? 그 선택지의 성격을 규정하는 주요 표현인 거예요. 이 주어는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의미가 네, 없어요. 그러네요. 말 그대로 주어는 빨리 찾으면 돼. 네, 등장할 때마다 소재는 바뀌니까 네. 걔네들이 그냥 나오는 것 뿐이고 그렇죠. 실제로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는 수로에 집중되어 있고 수로에 그게 집중돼. 30에서 50개 정도에서 어쨌든 한계가 있고 그렇죠. 그걸 체득하는 것이 네, 네. 매우 중요해서 아까 별표를 저렇게 네. 하나, 둘, 반 개, 2개 반. 2개 반. 1.5.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자, 이걸 가지고 네. 가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어떤 게 있냐? 자, 일반형이 70%. 네. 그다음에 보고서형 매칭 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막 네, 특징 네. 이거는 이렇게 해놔야 좀 있어 보여. 저 얘기는 그러니까 특수형이 30%라는 얘기겠죠? 30%는 되죠. 근데 지금 네. 우리 그림, 우리 사진 밑으로, 네. 요 밑으로 지금 또 설명이 하나 더 들어가는데. 저 안 보이네요. 있어. 하여튼 그렇게 중요한 거는 네. 뭐 이런 게 있다. 이런 제가 걸 한번 살짝 옮겨볼까요? 아니, 됐어. 기술 뭐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옳은 거 고르시오가 한 70% 나오고 네네. 막 기타 다른 설명이 30% 나온다. 이런 거 들어보시면 아는 거고. 특수형은 네. 특수형에 맞춰서 풀이법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형 이걸 제일 많이 하니까 이걸 위주로 좀 준비하는 겁니다. 네. 자, 그다음에 자 이게 뭐냐면 그 선택지에 대한 표현이 제가 한 30개에서 50개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 표현에서 경중을 지금 제가 해놓은 거예요. 경중. 이거 중요도에 따라 네. 이게 이 전체가 아주 중요하니까 메모를 하실 분 꼭 메모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수업의 근간입니다. 네. 쓱싹. 너무 힘이 나네요. 네. 자, 그럼 볼게요. 네. 근데 지금 보여진 이 화면이 네. 지금 얘기하신 거 기준으로 하면 이제 선택지에 대한 얘기인 그렇죠. 거죠? 선택지에 대한 얘기죠. 네네. 표는 뭐 그냥 그 표는 제가 넘어가 버렸네요.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던 그 표? 표 족밥이에요. 표는 표는 표가 족밥이 아니고 그러니까 삐처리 아까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아니 괜찮아요. 자 일단 해주면 돼요. 네. 자, 사실확인이라고 된 거는 족발이라고 했죠, 족발. 그 표 족발이죠. 네. 사실확인이라고 된 게 있어요. 사실확인. 콜라겐. 사실확인. 네. 사실확인. 요런 건가? 요건가? 네, 그겁니다. 자, 사실확인이라고 된 건 뭐냐면 네. 별다른 고민 없이 네. 그냥 얘가 맞는지 틀린지 확인이 가능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전년 취업자 수는 매년 증가했다. 네. 라고 했는데 취업자 수가 있어. 네. 그러면 숫자가 매년 커졌는지 확인만 하면 되죠. 네. 단순 사실확인이에요. 자,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얘기 제가 설명 안 드렸는데 네. 결국은 이걸 왜 하느냐? 네.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선택지를 찾을 거예요. 네. 중요한 선택지라는 게 뭘까요? 시험에서? 중요한 선택지? 그러니까 시험에서 중요하다라는 건 뭐를 의미할까요? 그게 답이 되는 선택지? 역시 이제 똑똑해. 하. 그러니까 선택지 중에 중요하다는 건 결국 답이 될 확률이 높은 거거든요. 그럼 출제자가 답이 될 확률이 높은 선택지가 존재하느냐? 네네. 그러니까 출제자가 선호하는 선택지가 존재하느냐? 그게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게 공식처럼 있는 건 아닌데 네. 일반적인 적성검사 시험을 내는 사람의 성향을 생각해도 마찬가지고 네네. 이건 너무 당연한 건데 뭐냐면 쉽게 말하면 적성검사의 취지를 잘 이해하면 제 말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적성검사는 계산을 빨리 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네.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적절한 두뇌를 굴려가지고 머리를 써가지고 아주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네. 머리 좀 썼어? 그럼 넌 복 받을 거야. 너 머리 안 써? 너 계속 그렇게 고집 부려? 그럼 너 죽어봐. 이거예요. 결국은 출제자가 제일 좋아하는 선택지는 머리를 써서 해결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일 좋아해요. 머리를 써서 어쨌든 힘이 축 빠지네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머리를 좀 무리한 건 하지 않을게요. 아니 뭐 좀 하셔도 괜찮아요. 자, 무리가 아니고 뭐지? 네, 머리 써서 머리를 쓰는 선택지를 좋아해요. 근데 그런 의미로 보면 사실하기는 매력적이 아니에요. 매력적이지 않지만 그냥 보면 보이는 거고 누구나 맞출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 그렇게 하면 문제가 진짜 빠를 것 같아요. 문제를 내더라도 이렇게 단순 사실 확인을 답으로 하고 싶으냐 이거야. 그렇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 믿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주로 뭐냐면 이쪽으로 갈수록 주요 선택지 답이 될 확률이 높아지고 여기로 갈수록 답이 될 확률이 낮아져요. 위로 갈수록 머리를 많이 쓰고요. 네. 아래로 갈수록 머리를 덜 씁니다.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뭐냐? 네. 첫 번째 표의 목적 및 종류. 네. 자, 그러니까 표는 다 목적이 있어요. 네. 표의 목적이 있다. 표가 만들어진 목적이 있다. 자, 여러분들 표 만들어 본 적 있어요? 표를 만들어 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 갑으로 살았다는 소리예요.
갑으로 살았다. 갑질했다. 아, 갑. 네. 그 표는 누가 만드냐? 을이 갑한테 보고할 때 만든 게 표예요. 표를 받아본 적도 거의 이거 팀장이 올 때 자, 일로 와봐. 너 일로 와봐. 내가 이렇게 너를 위해서 표를 만들어 봤더니 너는 이런 게 이런 거 같아. 라고 얘기하는 팀장 본 적 있어요? 그런 팀장은 없죠. 그럼 팀장한테 보고하러 갈 때 표 만들어 가서 자, 이렇게 이걸 토대로 해서 A 안으로 가야 됩니다. 라고 설명하죠. 네네. 그러니까 표는 보고용이고 을이 갑을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통계청은 누굴 갑으로 생각하냐면 국민을 갑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표를 보는 사람이 갑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을이 갑한테 어떤 설득을 하기 위해서 목적을 가진다는 거예요. 네. 목적 없이 만드는 표는 없어요. 어허. 그래서 그 목적과 관련된 것들이 답이 될 확률이 높아지는데 네네. 이거는 그 목적과 종류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오늘 단기간에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이건 제가 조금씩 이제 그 케이스별로 봐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다음에 표의 특징은 세부 특징이에요. 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자, 2010년, 네. 2011년, 네. 2012년인데 네. 그 다음에 2013년 1월에서 너무 잘 쓴다. 11월이 나와요. 네. 이걸 비대칭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그러네요.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그럼 자, 이거 뭐를 물어볼까요? 뭐 어떤 느낌이 들어요? 10년, 11년, 12년 같이 가다가 네. 13년은 1월부터 11월까지 있네? 네. 그럼 옆에 조그만 게 붙어 있을 겁니다. 네네. 작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이런 게 붙어 있을 거예요. 아. 그러면 이 13년도 1월에서 11월을 봐. 네.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을 합치면 뭐를 구할 수 있냐면 12년도에 1월부터 11월? 그렇죠. 구할 수 있겠죠. 네. 그럼 또 그 다음에 이걸 알게 되면 뭐를 구할 수 있죠? 2012년도 네. 전체를 알고 있고 네. 1월부터 11월까지를 알고 있으면 빼주면 12월. 그렇죠. 그럼 이거는 이 비대칭 구조의 특징이에요. 네네. 표의 세부 특징인 거죠. 이게 표의 약간 디테일한 특징이거든요. 네네. 요거는 그 상황에 맞춰서 봐야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단기간에 안 돼요. 네네. 요거는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따로 한번 보셔야 되고요. 네. 자, 오늘 조금 제가 집중적으로 얘기 드릴 건 이거예요. 산출 가능한 거. 산출 가능. 자, 표의 식이 이렇게 나와요. A는 네. B분의 C라고 나옵니다. 네. 당구장 마크를 통해서 식이 이렇게 나왔어요. 네. 자, A가 있어, 표에. 네, 네. B를 알려줬어. 네. 그럼 C 물어볼까요? 안 물어볼까요? 물어보겠죠. 물어볼 수도 있고 안 물어볼 수도 있나요? 그렇죠. 그러나 거의 100% 물어봐요. 물어볼까요? 자료에서 그거 물어봐요. 네. 그럼 얘는 중요한 거예요, 안 중요해요? 일단 중요하죠. 왜냐면 네. 출제자 입장에서는 예, C를 물어보면은 네. 푸는 사람이 예. 귀찮으니까. 머리를 써야 되니까. 네네, 머리를 그렇죠. 써야 그겁니다. 네. 산출이 가능하면은 답이 될 확률이 높은데요. 이렇게 눈에 띄게 A는 B분의 C라고 된 거보다 네. 말로 네. 네. 이 A 대신에 B당 C, 네. 네. B 대비 C 네. 이런 식으로 말로 적어놓고 B를 알려줄 경우에 C를 물어보는 요런 게 조금 더 답이 될 확률이 높아요. 네네. 어찌됐든 산출 가능한 거는 주요 선택지다. 네네. 산출 가능한 것은 네. 자, 여기에 주요 선택지 네.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 좀 해보면 선택지가 이제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아까 네네. 한청인데 네. 그 선택지에도 중요도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주요 선택지가 있고 예, 예. 걔가 중요한 이유는 걔가 답이 될 확률이 높으니까. 근데 그 특징은 저 밑에 있는 저기 있는 사실 확인처럼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이거 시셔야지 이거. 머리를 막 써야 되는 어려운 매력. 것들인데 이 매력 없는 애. 네, 저 위에 세 가지 중에서도 지금 얘기하신 거는 이제 네. 가운데 있는 그렇죠. 산출 가능한 거.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를 조합해서 어떤 연산이라든가. 그러니까 이게 다 중요한데 네. 오늘은 첫 번째 세 번째 거는 오늘 설명이 안 되고 특수하니까. 요게 있는데 네네. 여기 중간에 있는 애들은 애매한 애들. 네. 여기보다 중요하지만 여기보다 못한 애들. 그럼 이게 이제 위계이네요. 저 위에가 위계죠, 제일 위계. 중요하고 이 중간에 이게 가운데고 자. 가장 안 중요하다.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딱 요약해서 얘기 드릴게요. 네. 자, 위로 갈수록 답이 될 확률이 높고 중요합니다. 네. 아래로 내려갈수록 답이 될 확률이 낮습니다. 네. 이거는 언제 해당되는 거냐면 네. 자, 이렇게 1번부터 5번까지 옳은 거 고르시오일 때 해당되는 겁니다. 네네.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이 보기 중 옳은 거 고르시오일 때는 반대로 하셔야 돼요. 네. 뭐부터? 쉬운 거부터? 쉬운 거부터 풀어야 돼요. 왜냐면 뭐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니까 네네네. 빨리 해결이 가능한 보기부터 선택지부터 풀어야 되는데 하나에게만 사실 확인? 그렇죠. 아. 역시 빠르시네. 빠르네.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빠르네. 근데 이거는 순서는 사실 확인이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표현들이 있어요.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공부를 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큰 틀에서는 네. 쉬운 것부터 풀고 그럼 여기서부터 푸는 거고 네. 다만 여기서 특징은 네. 여기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 네. 일반적으로 기억은 쉬워요, 설명이. 네네. 근데 기억 풀면은 영양가가 거의 없습니다. 자, 여기는 얘를 풀었을 때 네. 기억이 틀리면 네. 요 세 개가 날아가잖아요. 네. 이런 일이 잘 없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조합형이라고 얘기하는데 조합형은 선지가 한 번 풀었을 때 네. 2개가 남냐 3개가 남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자, 4개가 남든 3개가 남든 둘 다 비슷해. 네. 어차피 3개가 남든 4개가 남든 선지 2개를 더 풀어야 돼. 네. 그러니까 총 여기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 2개 푸냐 3개 푸냐 싸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놓고 봤을 때는 쉬운 것부터 풀되 네.
기억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 중에 쉬운 것부터 푸는 게 좋다. 네. 이것은 비단 자료 해석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다른 거에서도 적용해 볼 수도 있겠네요. 거의 자료 해석에 국한될 겁니다. 그렇군요. 왜냐면 저는 다른 영역을 맡고 있는데 사실상 이렇게 일반화시키기 어렵더라고요. 제가 딴 건 책임지기 쉽지 않아서 네. 자료 해석은 그렇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네, 일단은 그 핵심. 네. 쉬운 것부터. 자, 보기 중에 옳은 것 고르시오에서는 쉬운 것부터.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기억을 제외한 니은, 디귿, 리을 중에 쉬운 것. 네.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옳은 것 고르시오일 때는 답이 제일 확률이 높은 중요한 것부터 푸는 거. 어허. 이게 핵심입니다. 굉장히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고 네.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